박사님 그 말씀 지금까지 나눠봤을 때 김정은 건강 안 좋다. 언제 급사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럼요. 김주애가 후계 자석을 받고 지금 어차피 아들이 아니고 지금 공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이. 예. 그럼 김정은이 정말 급사했을 때 좀 사후에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든 네. 뭐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거고. 첫 번째는 김정은이 3대 네. 임기를 못 끝낼 수도 있다. 김정은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김주애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오래 못 간다. 요 상황이고요. 네. 자, 시나리오 제가 2개를 가져왔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볼까요? 김정은 사후 시나리오. 자, 김정은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급사. 급사로 한번 네. 상황을 해보자고요. 급사할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능성이 급사했으니까. 높아 보입니다. 저 상황 그대로 간다면 급사할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 김주애를 장기간 지금 후계자로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김주애는 지금 9살 나와서 10살, 11살, 12살 있다 그래도 다니면서 해하고 다니지 ICBM이 어떻고 뭐 알겠어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그런 나이가 안 되죠.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들어설 거예요. 왜냐? 북한은 슬프게도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조선, 네. 일제강점, 김씨 3대 세습. 그러니까 김씨 말고는 지도자가 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마음 좋으시대요. 네. 그러니까 뭐 밑에서 봉기는 가능해요. 인민 봉기는 그냥 하나면 확 저 루마니아처럼. 그러나 체계적으로 우리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총격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체계적인 건 쉽지가 않아요. 우발적인 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계획하에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씨로 갈 거예요.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로 갈 거고 네. 김여정이 아무래도 후계를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아니까. 그렇죠. 천방지축이죠. 아니까. 그러면 김여정도 저번 시간에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네.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천박하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럼 노동당의 핵심이 정치국이에요. 정치국. 예.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네. 김정은부터 시작한 5명 돼요. 김덕훈, 조용원, 박정천, 네. 최룡해. 그럼 김정은 죽으면 4명이겠죠. 네. 요 집단지도 체제. 그다음에 정치국 정회원이 한 10몇 명, 후보위원이 1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 네. 내지는 정치국 집단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할 거예요. 노동당이 중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주애는 어쨌든 허수아비겠죠. 그렇죠. 김여정도 허수아비겠죠. 네. 권력 기반이 없으니까. 그럼 노동당 정치국일 거예요. 그러면 집단지도 체제는 우리 왜 그 유명한 락그룹이나 그룹 사운드들이 다 나중에 쪼개지죠. 그렇죠. 안에서 뭐 서로 갈등이 나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싸우고. 그럼 집단지도 체제 내에서 권력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지금은 북한의 인민군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군인들이 항상 감시하니까. 네. 근데 유사시에는 어떻게 해요? 계엄령이죠. 네. 총 가진 사람들이 제일 세죠. 그렇죠. 그럼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군부가 왜 총 가졌으니까. 나 쏠 거야. 그럼 무섭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도 지금 최고 지도자도 없는데. 그래서 권력으로 찍어도 그렇죠. 통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총 가진 놈이 최고예요. 그럼 이게 저개발국형 독재가 다 군부 독재잖아요. 네.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할 거예요. 총 가진 사람이 최고니까 그때는. 네. 그러면 군부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김주애가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김씨 일가가 우스워질 거고. 네. 그럼 김주애를 제거하거나 너 네. 가. 뭐 제거하든지 자연적으로 생명을 뺐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에 집어넣든지. 김여정도 마찬가지 운명이겠죠. 김씨 일가들이 다. 네. 아니면 식물 권력화.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총기사 시켜놓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경제 위기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악화될 것 같아요? 이건 더 혼란이 가중되니 그렇죠. 안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인민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인민봉기. 그렇죠. 근데 슬프게도 기적은 안 일어나요. 북한의 인민봉기가 일어나도 네. 또 다른 독재가 들어설 거예요.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 인민봉기를 붕괴시켰지만 네. 그 다음에 들어선 정권 응? 독재. 또 독재를 그대로 했어요. 자 러시아 보세요. 소련 무너졌지만 푸틴 독재 민주주의. 독재하고 있죠. 중국 보세요. 개혁개방 저렇게 해서 했지만 시진핑 독재 민주주의. 독재죠. 황제처럼 하고 있죠. 독재잖아요. 네. 독재는 긴 시간 동안 깨져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1960년 네. 4.19 혁명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독재 체제와 싸워서 네.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위대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 민주주의가 100점이에요 지금? 100점이라고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우리도 더 네.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네. 더 가야죠.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선 우리도 더 가야 되는데 네. 북한이 저렇게 인민봉기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민도가 올라가고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고 그러겠어요? 긴 시간. 긴 시간. 오랜 혼란과 그렇죠. 정권.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진실을 알게 하고 네.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자, 시나리오 하나죠.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볼까요? 이건 이제 김정은의 사망한 때고 이거는 이제 이 민중 봉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위기 아주 심해요 지금 김정은 시기에. 자, 그러면 우발적 촉발 요인으로 루마니아형. 루마니아가 어떻게 됐냐면은 차우세스크 대통령 관제 집회였어요. 네. 니콜라이니까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니까 니콜라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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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네. 한 청년이 튀어나와서 이 살인마 그럽니다. 그랬더니 수만의 관중들이 갑자기 살인마로 바꾼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왜냐 내재돼 있거든요 불만이. 웅달책방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네. 월급 많이 주고 이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복지도 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러면 일 잘해요. 그쵸. 말 안 시켜도. 근데 월급은 뒷거리만큼 주고 매일 야근시키고 막 폭언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참지만 속으로는 대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안 좋아하죠? 네. 저희 웅달책방은 잘 네.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불만이 있을 때는 뭐 하나만 딱 걸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쵸. 그건 촉발요인이라 그래요. 아. 네, 용달책방은 훌륭한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김정은 만세하고 울죠. 네 맞아요. 막, 그 사람들이 진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부는 진심이에요. 체면이니까. 네. 그러나 일부는 굶기고 내 지금 가족들 수해로 죽었는데 맞아요. 와서 수해 현장에서 이상한 허연 드레스 입히고 뭐 담배나 피우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네. 툭 건들면 마른 들판에 불 부딪히 확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권의 권위 및 통제력을 상실한다. 네. 예? 그러면 보안 세력과 군부가 충돌해. 그러니까 김정은을 차우세스크에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이 봉기하니까 인민들이 봉기하니까 정치 군인들 그다음에 경호원들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군인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군부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가서 진압해. 그때 이제 국방장관이 밀리아였는데 네. 그 밀리아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살해요. 참군인처럼 보이죠? 그럼 뭐 어떻게 설이 두 가지예요. 그렇게 참군인인 모습도 있고 하나는 자살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냥 진압하기 싫으니까 네. 총을 쐈는데 의도와 다르게 치명상 입었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어찌 됐건 밀리아라는 국방장관이 차우세스크에서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군부가 확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제 유사시니까 네. 총기 사용 이런 규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군부가. 그쵸. 근데 총 들고 나왔는데 자기들 국방장관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총구가 어디로 가요? 보안 세력과 차우세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사시가 되면 정치군들이 몇 명이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그쵸, 저쪽은 탱커가 밀고 오는데. 네. 그래서 이 차우세스크는 이 연설한 지 며칠 만에 붙잡혀서 며칠 만에 공개 처형당해요. 와. 며칠 만에. 정말 그 탄탄한 독재였는데. 네. 21일 날 연설하다가 네. 그 현장에서 도망가요. 헬기 타고 도망가는 게 찍혀요. 그리고 언제 처형당하는 줄 알아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처형당해요. 한 3, 4일 만에. 3, 4일 만에 수십 년간의 철권이. 그 처형도 기관총으로 난사예요. 원래 처형은 사람 죽이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자원했고 그냥 기관총으로 난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보안 세력 이 시나리오예요. 네. 보안 세력 군부가 보안 세력을 제거할 거고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처럼 일선의 완처럼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하겠죠. 군부 영향이 확대되겠죠.
그럼 저개발 국가형 군부 독재가 되겠죠. 네. 그럼 성악으로 인민봉기가 또 재발하겠죠. 아.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민주주의라는 기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거대한 혼돈.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처럼 긴 시간 네.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사님, 저희 또 김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우리 한국의 역할, 그다음 주변 강대국들이 좀 어떻게 영토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지 이어서 나눠볼게요.